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토스트 드시죠? 점심엔 국수나 칼국수 드시고 저녁엔 흰 쌀밥? 이게 전형적인 지방간 식단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지방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중 90%가 술을 안 마시거나 아주 조금만 드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지방간이 있으시다 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 박 씨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지방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오늘 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차 한 잔 따뜻하게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이런 증상 있으신지 체크해 보세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야. 입에서 쓴맛이 나고 가끔 구역질도 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고 불편해. 어떠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간은 참 착한 장기예요. 70%가 망가져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제가 40년 의사 생활하면서 본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씨 할머니 75세. 평생 술 한 방울 안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황달이 와서 병원에 오셨더니 이미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요? 하고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빵에 잼, 점심엔 과일 주스, 저녁엔 떡. 이게 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하루에 500가지 일을 합니다. 독소 제거, 영양분 저장, 피 만들기, 면역력 지키기. 그런데 이 공장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지방간이 바로 그겁니다. 간 무게의 5% 이상이 기름으로 차면 지방간이라고 해요. 정상간은 붉은색인데 지방간은 노란색이에요. 마치 삼겹살의 비계처럼 변하는 거죠. 자, 이제 지방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 단순 지방간. 처음엔 그냥 간에 기름만 낀 상태예요. 이때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죠. 간 수치가 조금 높네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잡으면 100% 회복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해요. 2단계 지방간염. 기름이 너무 많아지면 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해요. 제가 아는 60대 이씨 아저씨가 2단계였어요. 선생님, 요즘 술도 안 먹는데 숙취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지방간염이었습니다. 3단계 간경화. 염증이 계속되면 간이 딱딱해집니다. 고무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배에 물이 차고 다리가 붓고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4단계 간암. 간경화가 있으면 1년에 35%가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확률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대부분은 1, 2단계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이 1, 2단계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지? 옛날엔 지방간 하면 무조건 술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지방간 환자의 80%가 술과 무관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 당분들아, 세포 안으로 들어가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매일매일 단 것을 먹고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아이고 또 왔어? 그만 좀 보내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럼 혈액 속에 당분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때 간이 나서서 내가 다 받을게 하고 당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요.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박씨 할머니 68세. 매일 아침 빵과 커피, 점심엔 국수, 저녁엔 과일을 드셨어요. 술은 전혀 안 드셨죠.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빵과 국수가 간에서는 기름이 됩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빵이 기름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게 현대인의 지방간의 주범이에요. 또 하나, 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과일의 단맛, 음료수의 단맛이죠. 이 과당은 100%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당을 알코올 없는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간을 망치는지 알아볼게요. 이거 알고 나면 장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흰 음식들. 흰 쌀밥, 흰 빵, 흰 국수, 흰 설탕.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예요. 왜냐고요? 너무 빨리 소화되어서 혈당을 확 올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토스트 드시죠? 점심엔 국수나 칼국수 드시고 저녁엔 흰 쌀밥? 이게 전형적인 지방간 식단이에요. 두 번째, 달콤한 유혹. 과일 주스, 요구르트, 과자, 사탕. 특히 과일 주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과일 자체는 괜찮아요. 섬유질이 있으니까요. 근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아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각설탕 7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름진 것들. 튀김,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건 다들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식용유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간의 염증을 만듭니다. 대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를 쓰세요. 네 번째,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빵, 과자. 이런 것들엔 방부제, 색소, 향료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들이죠. 최 씨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잡곡밥. 그게 다 간에 좋은 음식이에요. 음식만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인의 지방간엔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독.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마구 만들어내요. 밥을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김씨 아주머니가 좋은 예예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왔는데 6개월 만에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거의 안 드시는데도 말이죠. 선생님, 저는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고 간이 나빠질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간 건강의 핵심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잠을 못 자면 간이 일을 못해요. 간은 주로 밤에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늦게까지 TV 보시고 스마트폰 하시면 간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까?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날 정도로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녁 7시에 식사하시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떡해요? 하시는데 물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 보리차 드시면서 버티세요. 이 12시간 동안 간이 대청소를 합니다. 쌓인 지방을 태우고 독소를 제거하죠. 두 번째, 운동은 약이다. 격한 운동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픈데요? 그럼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하세요. 허리가 아픈데요? 그럼 누워서 자전거 타기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간의 지방이 빠집니다. 세 번째, 좋은 음식 먹기. 단백질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좋은 지방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섬유질 나물, 해조류, 통곡물, 간에 좋은 것 구기자차, 흑개차, 민들레차. 네 번째, 영양제 활용. 밀크시슬간 보호 효과, 오메가3 염증 감소, 비타민이 항산화 효과. 단,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에요.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정기검진. 6개월마다 간 수치 검사 받으세요. ALT, AST, GGT 이런 수치들이요. 정상 수치는 40 이하예요. 이보다 높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간은 좋아집니다. 끊고, 쉬고, 움직이고, 채우고, 확인하라.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간을 살리는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세요. 별로였다면 0을 입력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꼭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 그리고 실천 후기나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